잘 보셨죠? 예.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국토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몇 번일까요? 몇 번? 몰라요. 2번? 예. 2번. 예. 2번. 자,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합니까? 주기적으로 검토. 어떻게 검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맞는 것들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자, 상업지역에서, 그러니까 주상공이죠, 그죠? 주거지역도 맞고, 상업지역도 맞고, 공업지역도 맞고, 그런데 녹지지역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도시지역 하면 안 되겠죠? 예, 왜? 도시지역 그러면은 녹지지역은 아니기 때문이죠. 주상공만 나와야 됩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에 혼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 맞죠?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지정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또 용적률이지, 이게 또 건폐율로 나오면 틀리겠죠? 예, 하여튼 50% 하면은 용적률만 나와줘야 돼요.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도계비 시비를 거쳐야 한다. 그죠? 명칭을 정할 때에도 시비 거치고, 정한 명칭을 변경할 때에도 똑같이 시비 거친다. 정답 2번이죠. 2번. 국토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몇 번? 1번. 그렇죠. 1번. 이거는 2년 30%죠. 그죠? 1번.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이죠. 2번은 30%가 아니고 20%. 3번은 2년으로. 4번은 2년. 5번은 2년 20%. 2년. 아시겠죠? 20%. 3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그랬어요. 4번. 몇 번? 4번. 예, 4번. 잘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뭐라고요?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럼 틀린 거 봐야 되겠죠? 1번. 1번.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아니죠. 대학은 제한한다 그랬죠. 2번.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은 인정될 수 없다? 아니죠. 원칙은 현금 등이지만 토지 등의 물납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부과받고 2개월 이내에 내는 겁니까? 아니죠. 언제까지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죠? 허가받고 2개월 이내에 돈을 내라고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받고 난 다음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아니죠? 1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 그랬어요. 몇 번? 5번. 5번. 자, 없는 지역.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이게 답이 4번 아니면 5번 나와줘야 돼. 그죠? 예. 1번.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되어 완화 해제, 그죠? 완화 해제되어 개발 행위가 집중된 지역 맞죠? 그죠? 해제 완화. 그 다음에 2번. 전전도, 이건 내용 의미 없습니다. 전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 행위 건수가 120건이면 몇 프로죠? 20%. 그래, 20% 맞죠? 20%. 무조건 20%. 그 다음에 3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10%인 지역의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면 몇 프로죠? 20%. 20%. 그 다음에 4번.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 저를 봐요. 이것이 계획관리에서 일종 자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얘는요, 잘 보세요. 자, 도시 외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간 것이죠. 강화, 완화. 좀 생각 좀, 생각 좀. 완화돼야 돼. 강화 안 해, 완화겠지, 그러면. 완화. 더워. 이렇게 에어컨 안 넣어. 화를 내고, 그래. 그래, 이게 잘 보라는 얘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아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는 해제, 그죠? 해제, 또 뭐죠? 완화. 요 단어만, 요런 거 나오기 쉬운데, 이렇게 나올 때 막 틀려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얘는 도시 외입니다. 그죠? 관농자에서 현재 주상공을 하는 것은 강화, 완화. 얘는 완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번. 녹지에서 농림으로. 그죠? 얘는 뭐죠? 농림이죠. 반대죠. 그죠? 얘는 뭐요?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죠. 그렇죠? 완화, 강화. 그렇죠. 얘는 강화잖아, 강화.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5번.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이 없으면 해제, 완화만 알았다가는 틀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제 이번 기회 통해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또 문제 풀고 하면 되는 겁니다. 5번. 건축물별 기반 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 일단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둘이 가서 한 명 하는 거 다음에 하기라고. 숙박 1.0. 숙박, 그죠?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뭘 통해서? 숙박을 통해서. 그래서 1.0. 위락은? 그죠? 나이트클럽 둘이 갔다가 꼭 한 놈 도망가. 왜? 술 취해서 아니면은 돈 없어서 꼭 도망가. 2.1. 둘이 갔다가 한 명. 2.1. 의료시설 연구 없다. 0.9. 관광휴게는 두 번째 있습니다. 1.9예요. 그 다음에 이중근세는 1.6, 1.3이 1.근세 하고 하나 더 되면 판매까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 돼요, 이것이. 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2.1 위락, 1.9 관광휴게, 1.6 이종, 1.4 줄사자, 죽어서 천국 가요 종교시설 아시겠죠? 1.3 일종하고 판매. 그 다음에 1.0 숙박, 연구 없다. 0.9 의료시설, 0.88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0.7 집 있으면 럭키세븐이야. 단독, 공동. 그 외에 교육연구 등등 전부 다 0.7. 그렇게만 해줘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기본서를 안 한 이유가 단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거예요. 왜? 이때 요약집 할 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이죠? 2번.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합격하잖아요? 하시면 여기 한번 갈 겁니다.
합격자 모임 때. 아, 벌써 합격한 것 같아, 그죠? 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하루, 그 일과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너무 길어. 자, 6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아이고, 잘했습니다. 4번. 행정청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에 대하여도 보조 또는 융가할 수 있다? 아니죠. 요거는 뭐라고요? 제외한다. 자, 맞는 것도 보겠습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일단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일단 원칙 뭐라고요? 시행자 부담의 원칙. 다 같이 시작. 시행자 부담의 원칙. 한 번 더 시작. 시행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자 부담은 예외예요. 2번.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맞죠? 그죠?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이때는 최대 몇 프로까지? 계획, 그렇죠. 80%까지. 굳이 숫자 얘기하면 숫자는 잘 안 나오지만 일단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구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몇 프로까지? 50%까지. 50%까지. 하지만 들어보세요. 만약에 시행자가 국장일 때는 행장과 협의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도하면 시도와 같은 레벨이 있는 지자체장과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인 행장이 결정하고, 만약에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행할 때는 같은 것끼리 시장 군수들이 협의하고, 안 되면은 그 윗사람인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하필은 도가 두 놈이야. 왜? 달라가지고. 경기도 충남하고 경기도 강원도. 그든 둘이니까 안 돼. 건너뛰어. 누구? 행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행정청이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때 몇 프로까지? 아니지. 3분의 1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숫자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일부러. 어려울까봐. 같이 하면서 하자 그 얘기죠. 7번. 청문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옳은 것. 자, 청문 일단 세 가지. 뭡니까? 개시실. 뭐라고요? 개시실. 개발의 허가 취소. 실. 기업, 디귿, 미음. 몇 번? 2번. 기업, 디귿, 미음. 자, 8번. 다음에 행정형벌 중 이 중에서 4개는 같은데 하나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몇 번? 5번. 자, 5번이 뭐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 뭐냐고. 3천, 그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1, 2, 3, 4는? 자, 보겠습니다. 1번. 용도, 1번부터 4번은 똑같다, 그죠?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뭐죠? 얘는 2년 2천. 했잖아요. 2년 2천. 2번.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2년 2천. 그런 데를 보세요. 공동구에 수용하게 했는데 허가 안 받고 수용했다면은 그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다르죠? 3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 없이 기반 시설을 설치한 자 똑같이 2년 2천. 4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2년 2천. 하나 더 할까요? 자, 용도 지구.
아까 용도 지역은 1번이죠. 용도 지구 위반. 다시 말해 용도 지구면은 행위자는 뭐죠? 조례, 원칙이 조례죠. 조례가 아닌 경우는 고치게 있지만 조례인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해라. 만약 위반하면은 똑같이 2년 2천. 다시 말하면 용도 지구 위반도 2년 2천. 근데 용도 구역 위반은 개, 시, 수, 도, 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용도 구역 중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위반은 시가와 시가 조정 구역하고 수선자와 3년 3천. 어떻게 했지? 3년 3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허가 위반 뭐라고요? 3년 3천. 요약 집에 다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화 시켰을 때 이게 풀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문제화 시켜야지만 더더욱 공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8번처럼 이렇게 뭐 책은 나온 적 없지만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가. 그죠? 9번. 이제는 도시개발법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죠. 일단은 원칙은 뭡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인데 예외,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크게 일단은 세 가지.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두 번째, 미개발지역. 3번, 국장이 국가기능 발전을 위하여 중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지역인데 요만큼은 봐줘라, 안 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몇 번? 4번. 그렇죠, 4번.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틀렸죠, 그죠? 예. 여기 만약에 무슨 뭐 상업지역에 무슨 뭐 이렇게 농림지역, 하여튼 자연환경 보존지역 빼고 다른 용도 지역이 들어간다면 다 맞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2번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외 지역이니까요, 전부 다. 5번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이 이게 한 개든 두 개든 주상공이죠. 주거만 있든 상업만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주상공은 합해가지고 몇 프로 이하? 30% 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20%인 지역 맞잖아요. 만약에 5번 지문이 100분의 20 이하 하면 틀려요. 왜? 100분의 30 이하이기 때문이죠. 근데 100분의 20인 경우는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하라서 냈다가 뭐뭐인 낸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적응이 필요한 겁니다. 뭐뭐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왜 간혹 가다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저를 봐서 지나갔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기억납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강역시와 경계같이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요거잖아요. 이 글씨 잘 안 넣더라고. 10만 명 이하지만 시험에는 만약에 어느 군에서 인구가 5만 명인 경우 이렇게 아니면 7만 명인 경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렇게 내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뭐인 경우. 이해되시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에요? 초고층, 초10. 공부할 때 따로. 문제 풀 때 따로. 있잖아요. 고3초, 고3초. 고3초. 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 그러니까 50층 이상인데 시험에 이게 안 나오는 얘기예요. 55층인 건축물로서
맞죠? 그죠? 55층이 됐던, 그러니까 55층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죠? 그죠? 왜? 50층 이상이므로. 근데 순간적으로는 자꾸 짧게 50인데 왜 55지? 근데 이상, 인을 자꾸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질문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컷 공부해놓고 이런 것들 정리 안 해가지고 틀리면 얼마나 배 아파. 물론 내년에 1년 날 더 보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가. 합격해서 봐야지, 합격해서 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떨어져 가져와가지고. 그래도 와야지. 그 다음에 10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황은, 저를 보세요. 일단은 뭡니까? 먼저 원칙대로 개발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일단 대통령령 빼놓고 총 11개야. 11. 그 중에 딱 4개는 원칙은 당연하고 예외로도 할 수 있다. 11개 중에 4개만 유일하게 예외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박수세단. 요것만. 다 같이 시작. 박수세단. 한 번 더 시작. 박수세단. 몇 번이요? 3번. 그럼 3번. 도시개발구역 박. 이거 봐요. 박. 그죠? 박수세단. 이것이 공부할 때는 다 알겠는데 꼭 시험 나오면은 그놈의 박이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꾸 봐야 돼요. 박수, 박의 지역, 수용사용, 세입자, 단계적. 이렇게. 박수세단. 이렇게 문제 나와보서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시험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건지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문제가 탁 나왔을 때 그리고 모를 때가 아니라 알 때 우리가요 시험장 가서 문제 오잖아요. 물론 이제 뭐 몇 개는 알다시피 내가 버려 한 거 나오겠지만 그런 건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냅두고 정말로 내가 맞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공부 열심히 하고 문제도 풀었는데 근데 분명히 공부했는데 답이 안 보일 때 진짜 열받아. 정말로. 왜? 어설프게 했거나 중요한 거 알면서도 본인이 깊게 안 한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아예 버릴 거는 아예 보지도 말아요. 또 그런 건 또 기웃거려 또. 보지 말고 저랑 같이 공부한 것들은 이해하는 거 깔끔하게 하자 그 얘기죠. 깔끔하게. 이해하는 거. 왜냐? 진짜 대강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럼 항상 매년 똑같아요. 5개 지문 중에 3개는 곤란해.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럼 곤란해. 꼭 2개 중에 하나인데 4번 아니면 5번이고 그 고르는 거야. 4번인 것 같은데 5번 찍으면 답 4번이고 5번 찍으면 4번이고 4번 찍으라도 5번 찍으면 또 4번이고 왜? 아예 버려? 공부 안 해? 해서 틀린 사람이냐 사람이나 어설프게 해서 틀린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 거면은 버릴 거는 아예 찍을 요령하고 버리되 할 것은 꼼꼼하게 보자. 아시겠죠? 네. 꼼꼼하게 보자. 다시 한번 박수세단 시작. 박수세단. 그리고 보니까요 딱 보는 순간 5번 첨보죠. 그죠? 이런 것들은요 대통령령이 있는 거예요. 일찍이 말하면 일부러 해서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강조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늘 봐왔던 지문 속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 11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 일단 저를 봐요. 항상 처음에 뭔 포함된다?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왜? 사유지 먼저 동의요건 충족해서 충족되면 좋지만 안 되면 미달되면 국공유지 면적으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충족시키자. 공유 한 명 하자. 구분 소유자는 각각 다 한 명씩 하자. 증가 제외하자. 철회해도 제외하다. 그죠? 변경되면 숫자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준대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정답 몇 번? 1번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틀렸죠? 뭐라고요? 포함한다. 왜냐면은요, 이것이 다른 법률 하게 되면 요와 내용은 다르지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2번, 공유 한 명이죠. 3번은 철회 제외. 4번은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 5번은 변경 기존. 변경 기존. 이렇게. 그리고 단어만 알아서 다 푸는 겁니다. 왜? 제가 방금 말한 요 단어 외에 다른 내용으로 틀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는 한 명이다. 구분 소유자는 각각 다 한 명씩이다. 증가하면 제외한다. 철회해도 제외한다. 변경되면 기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 몇 번? 예, 5번 잘했습니다. 자, 5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5번 여기가 광역도시계획이면 또 광역도시계획대로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틀린 거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또 맞게 고쳐볼게요.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해제 의제된 경우, 얘는 중도해제, 완료해제. 저를 봐요. 완료해제는 환원 폐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완료해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보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완료해제는 딱 두 개. 수용 방식 할 때에 공사할 공고일 다음 날이고, 환지 방식일 때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 요거는 맨 끝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제는 환원 폐지가 아니라 자동 해제다. 그 말이죠. 2번 개발 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틀렸죠? 틀린 게 뭐죠?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이랑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화내지 말고.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감정 있어. 아니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이 있다. 아시겠죠? 3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 같이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한 번 더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하지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는다. 방금처럼 잘 떠요, 지문이. 이렇게. 그리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얼마? 1만. 결합해도 1만. 절로 보세요. 이것이 말 그대로 분할은 면적이 너무 크니까, 도로가 너무 기니까 나눠하자 그 말이고요. 근데 너무 적다. 1만도 안 돼. 너무 적으니까 옆에 있는 땅이 있으면은 하필 합병하면 되는데 합병이 안 될 때, 그러면 좀 떨어진 곳도 두 개를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로 보겠다 얘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결합인데 이래도 얼마 이상? 1만 이상이다. 1만 이상. 13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몇 번? 3번. 정보 출연기관이랑 공공기관의 장이죠. 지방공사.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자, 다 3번에 3번. 3번. 일단 저를 봐요. 일단은, 먼저, 요거죠. 국가 갈 때. 그죠? 5가지. 두 번째, 뭐죠? 국장과 같은 레벨이 있는 그 중앙 행정기관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청할 때. 행정청끼리는 일반적으로 요청한다 그러죠. 그죠? 세 번, 이거 문제예요. 강조했잖아요. 누구죠? 공공기관의 장,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할 때? 얘는 제안할 때. 이때 면적 얼마? 그렇죠.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또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먼저 써놓고 써놓고. 이건 뭐죠? 시도 또는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 자, 다섯 번째. 천재지변일 때죠. 천재지변은요, 국가적으로, 그죠? 재난 상태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항상 강조합니다. 요 공공은요, 요거잖아요. 뭐죠? 토, 관, 농, 수, 철, 매. 얘는 뭐죠? 철제. 제가 요거 아니구나. 제가 요거 아니고. 요거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시행자 할 때 공공시행자가 누구죠? 국가, 지자체, 그죠? 두 번째, 공공기관.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네 번째, 지방공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공공기관은 얘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뭐요? 얘를 말하는 거다. 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냈을 때 우리가 헷갈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방공사도 크게는 얘는 공공시행자지. 요 공공은요, 공공시행자지. 공공기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시행자예요, 공공시행자. 그래서 얘하고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요. 요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 또 하나 틀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얘 대신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 군수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정청이지만 국장과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시장, 군수는 혹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토관, 농수, 철매, 철제. 지방공사 아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30만 이상 국가 계획 제안 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1번 국가, 2번은 중앙행정관장의 요청, 4번에 시도 또는 대도시 간 협의가 안 될 때, 5번은 천재지변. 1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3번 아니에요? 3번. 확실하게 3번. 내가 물었는데 나는 물으면 어떻게 해? 틀리면 어때? 틀리면 뭐 하냐? 쪽팔리면 되지. 몇 번? 3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틀린 것. 3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수는 필요 없다. 제한 시에는 뭡니까? 민간 시행자는 아니고 또. 근데 여기 토지 소유자는 민간 맞잖아요. 그죠? 민간 시행자 맞아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끝. 요거요. 그렇죠? 동의. 여기에 뭐도 포함한다? 지상권자도 포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총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거 기억나죠? 조금 전에 시행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시행자 할 때, 저를 봐요. 공공시행자하고, 있고, 이제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거 기억나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이거 제안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죠? 그죠? 누구한테? 특도, 시, 군, 구에게. 이때 제한자가 나오면 무조건 반영여부 통보 1월.
연장 1월. 이거 기억나죠? 그리고 요 제한시 민간은 못 믿어. 요거 민간 못 믿어.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요거. 이때 뭐도 포함돼요? 그렇죠. 지상권자도 포함이 된다. 내가 요거는요, 지난번까지는 내가 판사했는데 오늘 내가 이거 안 했거든. 일부러 말로 했거든. 그래서 틀렸는 거라서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만 면적만 나온 겁니다. 총수 없습니다. 일단 요것도 포함한다. 하여튼 3번이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겁니다. 그죠? 맞는 것들을 잠깐 볼게요. 1번 도시개발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틀렸죠? 그죠? 왜 틀렸죠? 저를 보세요. 있잖아요. 시행자 제한할 수 있다. 특도시군한테. 지정이 되면 되고 나서 설정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국지조는 제외한.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지자체는 조합은 빼고. 그죠? 네. 국가 빼고 지자체 빼고 조합 뺀 나머지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은 틀렸죠. 그다음에 2번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죠? 4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맞죠? 만약 협의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5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5번이 뭐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까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그날 다음 날. 잘 봐야 돼요. 이것도 다음 날이지만 다음 날이 뺄 때 있습니다.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15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 몇 번? 그렇죠. 주상생자 1만 이상.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1만 이상 맞죠? 주거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재녹지 1만 이상. 도시외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이게 아연초사인 경우에는 10만 이상 하면 되겠죠. 예, 정답은 1번.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